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독일 베를린 도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 작은 조형물을 둘러싸고 지난 3주 동안 국제 외교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치 바로 다음 날부터 일본 관방장관부터 외무상, 일본 시민들까지 총력전을 벌여 결국 오늘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이 있는 구의 구청장이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집회에 직접 나타나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를 배웠다. 철거를 일단 미루고 다시 해결책을 찾자고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 정병환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독일 베를린 미테구. 이곳에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와 교민과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미테구가 일본 측의 반발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날 집회에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협의회가 앞서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며 시간이 생긴 만큼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사실상 철거 보류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미테구 측은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미테구 측이 철거 명령의 이유로 들었던 일부 소녀상 비문을 수정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닷새 동안 두 자릿수에 머물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02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유입이 늘어난 데다가 가족과 지인 모임을 통해 감염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에서 선원 23명 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냉동 냉장선에서도 선원 3명이 확진되면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만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무증상이었고 내국인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확진된 선원들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요. 선박은 아예 못 내리는 거죠, 다. 선내에서 일단 격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으로 인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 함께 화투를 쳤던 70대 여성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릉에서는 한 지인 모임에서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 등 7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은 가족 모임 5건 등 7건에서 모두 2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용한 전파의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이른바 진단 소요일이 닷새 이상, 길게는 2주인 경우까지 확인된 겁니다. 다중이용 시설과 방문 판매, 가족 모임 사례에서 진단 소요일이 길었는데 이 경우 확진 전에 다수와 접촉해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추석 연휴 이후 우려했던 폭증은 억제됐다면서도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유행의 가능성이 여전히. 또 단풍놀이가 가을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개인 차량과 도시락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노래방과 주점들이 2달 만에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힘들게 버텼던 만큼 영업을 하게 된 건 반가운 일인데요. 어젯밤 서울시가 현장 점검을 다녀보니 가게들이 방역 수칙을 단번에 지키기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남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유흥거리. 술집과 식당들은 오랜만에 영업을 재개해 손님을 맞았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한 단란주점으로 들어가 보니 종업원이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됩니다.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다 착용 안 하셨어요, 맞죠?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1m 유지 안 되잖아요.
네네. 이게 어려울 거면은 네네. 뭐 세부간 뭐 이렇게 뭐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업주들은 세부 지침을 알지 못했다며 점검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노래방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자는 서울시 홍보 포스터를 가게 내부에 붙이기도 합니다. 솔선수범 해주셔야지 이게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야지 나중에 예전처럼 돌아가거든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비한 건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홍보나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밤사이 점검 결과 180여 곳의 업소 중 5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며 격차를 점차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4년 전보다 크게 늘어서 이번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여흥규 특파원입니다. 사전 현장 투표소 앞에 유권자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길게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드라이브스루 투표소도 마련됐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 분석 결과 현재까지 약 1,180만 명의 유권자가 우편 투표나 사전 현장 투표를 마쳤습니다. 4년 전인 2016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하면 8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바이든 51.6%, 트럼프는 41.6%로 1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달 17일 격차가 5.8%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최근 다시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승리했던 남부 3개 주,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쇠락한 북부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3개 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도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를 방문한 데 이어 잠시 후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습니다. 앞서 플로리다 유세에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 뒤지는 것을 의식한 듯 현장 유세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se are the real polls. So when did you hear about this meeting? Like a day ago? These are the real polls, right?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플로리다를 찾아 마스크를 쓴 채 연설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So many lives have been lost unnecessary because this president cares more about the stock market than he does about, well-being of seniors. 일부 매체는 자체 선거 예측에서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수가 이른바 매직 넘버인 270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 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던 만큼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믿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라임 옵티머스 감사였습니다. 야당은 증인으로 나온 증권사 대표들을 향해 윗선과의 유착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여당은 판매 부실과 금감원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지적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문제로 이틀째 달아오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야당은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집중 파헤쳤습니다. 그때 이현재 총리를 만난 적이 있죠. 금감원장 시절, 금융위원장 시절에? 평생 딱 한 번 뵈었는데 우리 투자증권 시절에 우연히 한번 뵌 게 개인적으로 답니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 판매 결정에 외부의 입김이 있었냐는 질문이 잇따라 나왔는데 NH 측은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자체 판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사모펀드와 금융감독원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면서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자산운용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월 2일 날 감독원장 최홍식 원장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옵티머스 관계자가 당시 금감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난 정황이 있다는 건데 윤석헌 금감원장은 녹취본만 갖고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윤 원장은 또 청와대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권 연루설의 근거인 옵티머스 내부 문건도 진실성이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여당 의원들도 사모펀드의 부실 운용과 증권사 대표들의 묻지마 판매,
금감원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철저히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맞췄습니다. 사모펀드의 금융 사기 사건일 뿐이지 권력형 게이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방향 자체를 불안전 판매가 아닌 사기로 보면서 검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취재해본 결과 염려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펀드 피해자들은 국회를 찾아 계약 취소와 투자원금 회수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